나라는 이겼다는데 왜 내 지갑은 얇아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언론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한국이 이번 전쟁에 깜짝 등장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한국은 중동에 군인을 보내지도 미사일을 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문장을 읽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거죠. 기사가 나오자마자 댓글이 터졌습니다. 기름값 오르고 환율 폭등했는데 무슨 이익이냐? 화난 분들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엔 이런 댓글이 붙었습니다. 방산만 핀셋으로 집으면 맞는 말이다. 두 분 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나라가 이겼다는데 왜 내 장바구니는 더 무거워지고 있을까요? 큰 돈이 움직이면 작은 돈이 먼저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천궁T.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로 직접 맞춰 부수는 무기거든요. 말이 쉽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요. 달리는 오토바이 위에서 반대편 오토바이를 향해 구슬을 던지는데 그 구슬이 상대방 헬멧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겁니다. 둘 다 시속 수백 킬로로 달리면서 말입니다. 이 천궁T가 UAE,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을 실제로 쐈거든요. 그게 날아오는데 천궁T가 요격을 해버린 겁니다. 꽤 높은 성공률로 말입니다. 근데 진짜 전쟁터에서 진짜 미사일을 맞춰버린 겁니다. 생방송으로 전 세계 방산 담당자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무기라는 게 카탈로그 아무리 좋아봤자 아무도 안 삽니다. 직접 써보고 더 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UAE가 한국에 천궁2 조기 추가 공급을 요청했거든요. 기술진도 당장 와달라고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타르, 바레인, 오만 옆 나라들이 슬슬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천궁T 한 포대 수출 단가가 대략 4천억 원 수준입니다. 걸프 국가 5곳이 2포대씩만 도입해도 4조 원이거든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불이 붙으면 번지는 거 아시죠? 지금 딱 그 불이 막 붙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숫자 뒤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눈치채셨습니까? 나라가 이겼다는데 댓글엔 기뻐하는 사람보다 화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주유소 가보십시오. 휘발유 한 리터에 1,700원이 넘습니다. 운동 불안이 유가를 밀어올리고 있거든요.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우리나라 하루 원유 수입 비용이 약 240억 원 더 들어갑니다. 하루에 말입니다. 한 달이면 7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이 결국 우리 기름값에서 나오는 겁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거든요. 수입 물가가 통째로 올라갑니다. 고등어 한 마리, 밀가루 한 봉지, 가스비, 고지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천궁2 수출로 이익을 본 건 방산기업이고 기름값과 환율로 손해를 본 건 우리 국민인 겁니다. 수혜자, 한국방산, 피해자, 한국, 그 외 모두. 누군가 댓글에 이렇게 딱 정리해놨습니다. 날카롭죠? 근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퇴사 매출이 사상 최대인데 내 월급은 그대로인 상황. 한 번쯤 겪어보셨죠? 퇴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는 말. 항상 맞는 말은 아닌 겁니다.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베냐민 네타냐후, 84세.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집권한 총리입니다. 공식 이미지는 안보의 수호자죠. 그런데 2023년 10월 하마스 기습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정보 실패였습니다. 네타냐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웠거든요. 그 순간 그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사과하고 물러나거나 아니면 전쟁을 계속 이어가거나. 지금도 그는 집권 중입니다. 전쟁이 그를 살린 겁니다. 트럼프 얘기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중동에 미국 무기를 팔아먹으려던 판이었거든요. 정작 전쟁터에서 가장 주목받은 무기가 한국 거였습니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달가울 리가 없죠. 이런 뉴스 내지 마라. 트럼프 발작한다. 농담처럼 올라온 댓글인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역사를 한번 짚고 싶습니다. 두 번째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장 크게 성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때 가장 크게 돈 번 나라가 어디입니까? 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동전쟁에서 한국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원래 남의 전쟁으로 이득 본 나라들이 전성기를 부과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얹고 싶습니다. 일본이 한국전쟁 특수로 부음할 때 정작 전쟁터에 있었던 건 한국 국민이었습니다. 이익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이미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천궁2 기술을 노리는 나라가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은 사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훔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건 단단히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천궁2 수출 기업과 주주들, 이분들은 이겼습니다. 기름값과 환율에 묶인 우리 가게, 당분간은 힘든 게 맞습니다. 한국의 방산 이상, 이건 분명히 올라갔습니다. 그 위상이 내 삶으로 언제 오냐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유가 흐름을 보면서 에너지 관련 자산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당산 관련 ETF도 공부해볼 타이밍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달러 자산을 조금씩 챙겨두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저 멀리 사막에서 나는 폭격 소리가 여러분 장바구니 가격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그냥 뉴스로만 듣는 분과 돈의 흐름으로 읽는 분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이번 전쟁에서 한국이 진짜 이겼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방산기업만 이긴 거라고 보십니까? 날카로운 시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도 다 읽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